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주 엄마입니다. 요거는 제 작품입니다. 이제 네일 아트를 원래 좋아하는데요, 다육이 키우면서 좀 덜 하게 됐어요. 손톱 손상도 많이 심했고, 또 그 손톱 손상이 심하면서 그 이제 네일 아트로 두껍게 해놓지 않으면 손톱이 아파서 이제 자꾸 휘어지고, 그래서 좀 그만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던 찰나에 병원에 가면서 자연적으로 네일 아트를 좀 덜 하게 되면서 지금은 손톱이 짧습니다. 원래는 엄청 길게 연장도 많이 하고 하거든요. 돈 많이 들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께 의뢰하면 더 전문성이 있고 꼼꼼하고 또 예쁘게 해주시지만, 제가 해보고 싶은 뭐든지 또 내가 뭔가를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자꾸 하게 됩니다. 원래는요, 불면증이 심했어요, 제가. 지금도 물론 심해요. 그래서 불면증이 심해가지고 그 불면증 덕분에 밤에 할 게 많아져서 이거저것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키핑장에 나와 있고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한낮에 날씨는 너무 따뜻했어요. 그런데 저희 키핑장은 지금 옆에 그 창문을 좀 닫아 놓은 상태예요. 왜 벌써 닫냐 하시겠지만, 밤 기온을 생각해서 보온 효과를 더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저희 키핑장은 사장님들이 관리를 엄청 잘해주세요. 그래서 물은 좀 덜 들고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다육이들 상태는 굉장히 건강합니다. 제 다육이들도 마찬가지죠. 여름 동안 신경 못 쓴 거를 한 번에 만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언제나 꾸준한 관리가 정답이라면 정답인 것 같아요. 다육이 키우는데 따로 정답이라고 할 만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다육이 이제 분갈이 해준 흙을 만들면서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육이 흙을 만들면서 누구 말을 들을까, 누구가 잘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언을 해주실 키핑 회원님들을 생각해 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해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오늘도 이제 다육이 분갈이 좀 많이 했어요. 커다란 대품도 분갈이를 했고, 또 저희 키핑장 전경입니다. 커다란 대품도 소품도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어요. 저는 1년마다 분갈이를 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저는 1년에 한 번씩 분갈이를 하기 때문에 다육이 영양제를 쓰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안 써도 잘 크고 여태껏 잘 버텨왔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육이가 뿌리 내릴 때 있죠. 뿌리가 한참 이렇게 분갈이를 해서, 창 같은 경우는 커팅을 한 다음에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새뿌리가 날 시간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뿌리가 잘 나오게 도와줘야 되는 게 이제 다육아 엄마의 의무이자 직무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 다육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내 다육이는 분갈이도 잘 해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꼬질하지? 별로 안 이쁘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분들은 뭐 창 같은 경우도 두께가 어마어마하게 통통한 거예요. 이런 분들은 노력을 진짜 많이 하십니다. 정해진 날짜에 물을 주고요. 영양제도 쓰시고 하더라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상토나 피트모스, 이거는 영양이 한 3개월 뭐 한 달 요렇게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요. 그런데 대략적인 것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한 달에서 석 달의 그 영양분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이 화분 속에서 1년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같아도 얘네들을 기준으로 하면 배가 고프겠어요. 저 같아도 자기 입장 유지하는데 영양이 좀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또 찌그러지는 모양으로 자라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곰곰이 생각했는데 영양제를 쓰는 게 별로 막 크게 나쁜 것 같지는 않다. 뿌리를 내리는데 도움을 좀 주고 그런 것들로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길게 하긴 했지만 다육이 키울 때 영양제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를 오늘 느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육이들이 뭐 물이 빨갛게 들고 예쁘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물론 물들면 좋죠. 저도. 그렇지만 저는 건강한 게 더 좋아요. 식물들이. 다육이들이 건강하게 건강세를 유지해서 예쁘게 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예쁨에 이 가을에 지금 단풍이 한창인데 단풍 드는 것처럼 예쁘면 좋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건요. 이 아이들이 죽지 않고 잘 건강하게 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 뒤에 보시면 창이 있잖아요. 창들 자리로 잠깐 이동하겠습니다. 자, 창 자리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아이 있죠. 바손철아. 원래는요, 이 레드티아라나 여기 지금 주피터가 앉아있던 화분에 있던 아이거든요. 근데 화분이 꽉 차가지고 다육이들이 화분 밖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득불 이렇게 큰 화분에 앉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도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화분을 보니까 이 이상 큰 화분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큰 화분은 못할 것 같아요. 얘가 더 커지면은 바손처럼 오늘 분갈이 했는데 이제 얘가 더 덩치를 키우면은 생얼들을 잘라내고 유지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 요 아이 지금 보여드릴게요. 케빈 카이저 뿌리 잘라놨고, 콜리 뿌리 자르고, 마돈나 이렇게 뿌리를 잘랐어요. 요런 애들을. 그런데 뿌리 내리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다가 이 아이들 컨디션이 나빠지면 깍지에 걸리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키핑장에 다른 분께서는 애들 분갈이를 하면 일주일 만에 물을 주잖아요, 보통. 그러면 영양제를 섞은 물을 좀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뿌리가 잘 내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오늘 한번 따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 맥라이징 봄에 정말 예뻤는데 여름 동안 깍지가 생기고 나서 이렇게 됐어요. 아주 반쪽이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요런 아이들 뿌리 잘 내리라고 영양제를 줘 봤고요. 제가 봄, 가을 동안 분갈이를 열심히 하면서 아이들이 왜 뿌리를 못 내렸을까? 흙은 왜 이렇게 딱딱할까? 뭐 이런 생각만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원래 이 아이들은 아주 척박한 데서도 살잖아요. 그럼 뿌리가 흙이 딱딱하다고 못 내리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뿌리가 실뿌리가 나다가 중간에 마르고 한 걸 보면은 제가 물 주기를 너무 게을리했던 것 같습니다. 물을 좀 줘야 얘들이 뿌리를 내리죠. 어, 식물들의 생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물을 안 주고 굶겼어요. 그랬더니 다육이들 상태가 이렇게 지금 별로 예쁘지 않은 상태가 된 거예요. 올해 한 실수입니다. 제가 한 실수는 그런 것 같아요. 다육이들 물을 안 줬던 것 같아요. 많이 안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다육이 만져봐서 이 창들은 입장이 얇아지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물을 좀 챙겨 주었고요. 네. 지금 기온이 좀 내려가 있잖아요. 한겨울이라 기온이 좀 내려가 있는데 그래도 낮에 날씨가 따뜻했고 아직 영하로 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키핑장 안은 영하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저희 온풍기 돌아가서 온풍기를 8도 밑으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돌아가게 설정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후 한 2, 3시쯤 되면 하우스 문을 닫아서 따뜻한 공기를 좀 가둬두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사장님들이 참 지혜로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문을 이제 하우스 옆문을 닫아 놓고
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키핑장은 지금 다육이들이 죽지 않고 냉해를 입지 않고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냉해 잘 입는 다육이가 뭔진 다 아시죠? 냉해에 약한 다육이들은 대부분의 다육이들은 냉해에 약할 거예요. 대부분의 다육이들은요, 냉해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냉해에 조금 더 약한 아이들, 입장이 물을 많이 먹으면 아이들이겠죠, 당연히. 라울 같은 아이들 약하고, 제가 4월 초에 둥근잎 비치도 얼려본 적이 있고요. 염자 특히 겨울에 약하죠. 그래서 그런 걸 잘 생각하셔서 다육이들 영양제 쓸 때도 뭐 집에서 통풍도 잘 안 되고 퍼지는 아이들에게 영양제를 준다면 더 악화되겠죠.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게 지혜롭게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있는 환경이 키핑장이다 보니 영양제를 써도 괜찮은 환경이어서 이렇게 영양제를 썼어요. 그리고 오늘도 저희 오복다육 사장님이 실방을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찍부터. 그래갖고 아침에 일찍 실방하시는 걸 들어가서 저도 몇 아이 찜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몽고 젤리하고요. 화이트팜하고 핑크 마녀인가? 핑크 여왕인가 그래요. 그래서 요 아이들 잘 심으려고요. 그리고 여기는 실뿌리 나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좀 말리는 중인 아이들입니다. 볼품은 없지만 기다리면 다육이는 예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다리면서 지금 지내고 있어요. 다육이가 예뻐지기를. 그러면서 또 이제 몸도 회복하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들도 이제 겨울을 맞이해서 겨울 또 대비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역시나 겨울 준비를 하느라고 분주히 보내고 있었다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호두가 영상을 자주 안 올리잖아요. 요즘에 조금 힘든 일이 있었어요. 보세요, 이거 호두껏이라고 써있죠. 이거 종이컵을 한번 쓰고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땅땅하고 좋은데, 그래서 하루 종일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고 커피를 아주 연하게 타가지고 조금씩 마시면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지금 혼자 이렇게 고즈넉하게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원래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혼자 있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힘들게 흙도 비비고 비빔밥도 만들고 또 분갈이도 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보냈어요. 여러 키핑 이웃님들과 즐겁게 수다도 떨고 그러는 것도 물론 좋고, 혼자 있는 시간도 이렇게 좋아합니다. 제가 키핑장을 좋아하는 이유가 집에서 저만의 공간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자들은 부엌대기도 아닌데 주방이 내 공간일 수도 있고, 또 안방 한 구석탱이가 제 자리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제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곳은 제가 움직이고 다닐 수 있는 차하고요, 키핑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혼자 사색을 즐기기도 하고, 또 키핑 이웃님들과 수다도 떨기도 하고 이러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육이 보고 제 영상을 봐주시고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호두는 오늘도 이렇게 키핑장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고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호두 영상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